그곳에는 예상치 못한 사람이 으스스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저는 올해 33살이 된 아르바이트 주부 나호코입니다. 저는 주로 소규모 제조회사에서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 다이스케와 함께 교외의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친구의 소개로 오나이도 출신의 다이스케를 만났습니다. 대학 친구 나호코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남자가 있다고 해서 그를 만나보게 해주었다. 당시 나는 사귀던 남자와 막 헤어진 참이었다. 꽤 오랫동안 연애를 해서 한동안 우울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저를 걱정하고 있어요. 제가 다음 연애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 같아요. 실제로 다이스케를 만나다 나는 친구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나는 섬세한 작업을 좋아하고 미술을 취미로 삼았습니다. 한편 다이스케도 세세한 작업을 좋아하는 것 같아 취미가 프라모델 만들기라고 한다. 주연과 프라모델을 만드는 과정은 경로가 다르다. 작업을 차근차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느낀다는 점에서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그때부터 다이스케와 나는 친한 친구가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다이스케는 잘생겼다고는 할 수 없는 평범한 남자다. 나는 마음이 착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으며 짜증을 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나는 다이스케에게 매력을 느꼈고 그와 함께 있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 만난 지 2개월 만에 연애를 시작했어요. 약 1년 후 그들은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이스케와의 결혼 생활은 평화로웠습니다. 저희는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집안일을 분담하고 각자의 일을 합니다. 쉬는 날에는 쇼핑도 하고 여행도 갔습니다.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이었어요. 다만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근처에 사는 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는 나와 매우 가깝습니다. 기껏해야 접근하기 쉬운 수준이지만 너무 멀리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이스케는 나에게 공유한 열쇠를 가지고 우리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주방을 사용했다. 제가 아끼는 재봉틀을 누군가 허락 없이 사용한 적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도 돈이 없으시거든요. 몇 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보충제와 건강 장비를 온라인으로 구입하고 사용하지 않은 채로 두는 행위 브랜드 옷과 가방을 재생산하지 않고 구매하다 보니 현관에 공간이 없어요. 엄마의 열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가 찾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적당히 쇼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괜찮아요. 물냄새가 난다. 알뜰하게 쇼핑하라고 해도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명절에는 옷을 사죠. 나는 시어머니에게 여러 번 경고했지만 그녀가 자신의 요점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의 사악한 벽은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시어머니 다이스케의 5살 어린 여동생을 꾸짖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공 가정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면서 일반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형수는 밝고 코믹한 인물이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은 타입이에요. 시어머니가 약속 없이 방문하는 걸 볼 때마다 경고를 하신다. 그녀는 다이스케와 다른 관점에서 사람의 감정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녀와 빨리 친해졌습니다. 잃어버린 요즘 집이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엉뚱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기대돼요. 그것은 밝혀졌다. 어느 날 시간에 맞춰 일을 끝내고 마트에서 저녁 재료를 사서 집에 돌아왔을 때 고등학교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무거운 마음으로 거실 문을 엽니다. 나오코 씨,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재봉틀을 사용하게 할게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두부 한바인 밥도 만들었어요. 이게 뭔가요? 사건은 제가 침실을 청소하던 중 모르는 멀티탭이 콘센트에 꽂혀서 시작되었습니다. 찾아보니 붙어있더라고요. 나타나는 기계일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남편의 눈썹이 찌푸려졌고 그 말을 듣는 내 목이 삐걱거렸다. 하지만 그게 누구일 수 있겠는가?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남편과 나는 침실로 돌아왔을 때 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보니 서재 금고의 비밀번호는 무엇입니까? 그렇군요. 1234입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조용한 집에 인터폰이 울렸고 모니터를 보니 나오코는 하는 느낌이었다. 너도 좋아하는구나. 그렇지. 엄마는 늘 말해요. 허락 없이 재봉틀을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저녁을 만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에서 나는 조금 거칠게 말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는 가족이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녀는 내가 유보적으로 시어머니에게 이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더 항의하려던 참에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모니터를 확인해보니 시어머니였습니다. 내가 바로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는 힘차게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엄마. 또 오셨네요. 바로 집에 데려다 줄게. 시어머니는 신발을 벗고 서둘러 거실로 향했다. 그럼 일찍 집에 가는 나오코 씨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재봉틀 앞에 앉아있는 시어머니를 발견하자 어머니는 이마에 손을 얹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말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안개가 낀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다이스케는 오늘 야근을 할 수밖에 없어서 시어머니가 만족하실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 결정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몹시 미안한 표정으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오코 씨, 어머니 일은 정말 죄송하지만 화장실은 꼭 이용해 주세요. 나는 당신한테 빌려도 될까요? 나는 퇴근하고 바로 여기로 왔기 때문에 조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물론 나는 당신에게 화장실을 빌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여러 번 오셔서 지금은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또 시어머니가 천을 꽉 쥐라고 해서 시어머니도 아니었다. 그게 일어난 일이 약 10분 후 시어머니와 형수가 기식히 가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쉬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포나즈를 방문한 지 3일째입니다. 이상하게 몸이 안 좋고 열이 나더군요. 그러고 보니 열이 살짝 있는 것뿐이라 출근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직장에 가슴 얘기를 했더니 지금은 변환기계 때문에 급한 일이 없어요. 나 자신을 돌보고 쉴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그래서 나는 그의 말을 믿고 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해냈어. 오늘 밤에는 잠을 좀 자세요. 나도 좀 쉬면서 돌보고 싶은데 오늘은 정말 일을 끝내야 한다. 있기 때문에 점심으로 바로 먹을 수 있는 죽이 있고 집에 가서 저녁을 만들게요. 다이스케는 출근하면서 말했다. 걱정하게 해서 미안해요. 최대한 빨리 건강을 회복해야 해요. 그렇게 생각하며 잠을 자고 몸을 쉬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약 5분 동안 침대에 누워 졸았다. 현관문이 쾅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다이스케가 뭔가 잊어버렸는데도 새로 돌아온 건 아닐까 싶은데 내 예상은 빗나갔다. 아 얘야. 열이 나서 얼마나 배가 고프니 젤리와 스포츠 음료를 샀으니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한 손에 에코백을 들고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침실문에 비쳐 보였다. 다이스케가 침실 문밖을 반쯤 엿보며 말했다. 허락 없이 올라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열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쩌면 다이스케가 아팠을 수도 있습니다. 다이스케는 내 건강을 매우 걱정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럴 것입니다. 평소에 나와 가까운 시어머니가 짜증스러울 때가 있다. 이럴 땐 저에게 의지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젖은 수건을 내 이마에 올려주셨습니다. 그는 내 침대 옆에 음료수를 놓아주며 내 병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 사이 시어머니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방 안을 헤매고 있다. 무슨 일이야? 아프다는 건 고맙지만 이렇게 방을 왔다 갔다 하는 게 걱정이에요. 제대로 쉬지 못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유산은 집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잠시 얼어붙었다. 시어머니 말대로 2년 전 세상을 떠난 친처의 유산은 이 집 금고에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요.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 좀 자게 해주세요. 재봉틀을 사용해 주시길 바라니까 잠시만 저를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무슨 생각이 드는 듯 나를 바라보더니 잘겠다고 중얼거렸다. 나는 침실을 떠났다. 몇 시간 후 시어머니는 다이스케가 집에 오기 전에 떠났습니다. 잠든 뒤 시어머니는 조용히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것 같았고 재봉틀을 사용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없었다. 결국 그는 단지 나를 돌보기 위해 온 것뿐이었습니다. 화나게 해서 미안해요. 다이스케는 오후 9시 이후 집에 돌아와 자신을 돌봐달라고 어머니에게 전화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그러나 다이스케는 이상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린다. 나는 나오코가 몸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소음이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그냥 다이스케가 나한테 전화한 줄 알았어. 아니, 달리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직장에서 누군가가 시어머니에게 말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이스케가 말하지 않는 한.
다이스케가 미리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오네요. 다이스케와 나는 다음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열이 완전히 가라앉았고 더 이상 몸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회사를 쉬는 날이라 어제 하지 못한 청소와 빨래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다이스케가 점심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 사이 거실에서 시작해 방들을 연결하는 복도를 진공청소기로 청소했다. 나는 다이스케의 서재와 그의 침실을 진공청소기로 청소했습니다. 갑자기 뭔가를 알아차렸어. 침실에 있는 콘센트에 뭔가 생소한 것이 있었습니다. 콘센트 수를 늘리기 위한 멀티탭이었습니다. 입었던 기억이 없어요. 혹시 다이스케가 나한테 사준 건 아닐까? 궁금해서 주방에 있는 다이스케에게 물어보기로 했어요. 저기, 이 침실에 멀티탭을 켰나요? 나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이스케는 난로를 끄고 나를 바라본다. 모르겠어요. 제가 켜지 않았거든요. 잠깐. 다이스케는 난로를 끄고 나를 쳐다본다. 모르겠어요. 안 입었어요. 잠깐. 다이스케의 안색이 금세 변했다. 그는 조용히 내 손에서 멀티탭을 빼앗아 침실로 돌려주었다. 다이스케는 거실로 돌아와 마침내 말했다. 저번에 뉴스에서 봤는데 그 전원 탭은 등반 장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클라이밍 머신은 꽤 오랫동안 인기를 끌었습니다. 정상 등반 머신이라 해도 누가, 왜 붙였나요? 그리고 그들은 언제 그것을 설정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나니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다이스케가 화를 낼지도 몰라. 그래도 나는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하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마 엄마가 너한테 맡기셨을 거야. 나는 소심하게 말했지만 다이스케는 쉽게 동의했다. 물론 엄마가 허락 없이 열쇠를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었다. 나오코가 열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던 사실은 그녀가 산에 올라갔다면 설명될 것입니다. 그런데 동기는 모르겠고 그냥 궁금해서요. 갑자기 이게 생각났어요. 생각해보니 엄마의 안전이 걱정됐어요. 아마도 그는 그것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비밀번호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나의 시어머니는 오래되고 비밀스러운 사람이다. 그녀가 가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된 것 같았는데 이제 어떡하지? 직접 물어봐도 증거가 없었어요. 고민하고 있을 때 다이스케가 제안을 했어요. 그는 결정적인 증거를 억제하기 위해 연극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침실로 이동하여 감히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눕니다. 저기, 다이스케 서재 금고 비밀번호가 뭐예요? 1234년 맞죠? 시어머니를 더 유혹하려고 오늘 밤에 저녁 먹으러 나가겠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실제로 그는 집에 머물며 시어머니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 시어머니는 다이스케에게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 시어머니가 안 오길 기도하고 있어요. 나와 가까운 누군가가 내 유산을 훔쳐 범죄를 저지르려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이스케는 내가 꽤 우울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듯 했지만 그는 부드럽게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나를 부드럽게 찔렀다. 분실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9시가 되자 갑자기 인터폰이 울렸다. 다이스케와 나는 우리가 없는 척하기 위해 불을 켜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다. 우리 둘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려고 입구 쪽으로 향한다.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있는 힘을 다해 문을 열었다. 거기에 있던 사람은 나의 계모였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에 있습니까? 다이스케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신음소리를 냈다. 시어머니도 똑같이 놀라서 봐. 라고 탄성을 질렀던 것 같다. 이 줄이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왜 둘이 집에 있어? 저녁 먹으러 간다고 했잖아. 그렇게 말한 뒤 시어머니는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더욱이 그의 눈은 눈을 감은 듯 이리저리 헤매고 있다. 도청 장치를 설정하셨나요? 좋아요. 당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 둘이서 시어머니에게 물었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이스케는 완전히 조바심이 나서 그런 행동을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그가 입을 열었다. 돈이 절실히 필요했고 불필요한 일에 회사 돈을 써버렸기 때문에 보충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채워야 했다. 괜찮아. 우리는 가족이니까 위기가 닥쳤을 때 서로를 응원해야 해. 게다가 나오코는 돈이 많아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 없어. 평소에는 순진하고 쾌활했던 나의 시어머니가 히스테리하게 비명을 질렀다. 우리 엄마도 공범인가? 그 사이 다이스케는 조용히 물었다. 공범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방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니가 언데드를 쓸어 가셨던 날이 있었죠. 그날 나는 화장실을 사용하는 흉내를 내 침실에 설치했다. 글쎄요. 제가 엄마에게 회사에서 돈을 들였으니 엄마가 저를 도와주시는 건 당연해요. 오른쪽, 시어머니는 후회하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런 태도에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 어서.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나는 결코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세요. 시어머니는 우리가 너무 잘 지내니까 내가 그런 말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시끄러워. 그거 기억해. 그러다가 며칠 뒤 그는 마지막 말을 내뱉으며 도망쳤다. 결국 시어머니는 횡령한 돈을 배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회사에 발각된 결과 자연스럽게 해고됐어요. 게다가 회사도 고소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출한 금액이 꽤 큰 것 같고 보상 금액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 나의 고통을 보시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 후 나는 시어머니의 악행에 동조하고 있는 시어머니와 완전히 단절하기로 결심했다. 다이스케와 나는 둘 다 직업이 있다. 집을 팔고 시어머니를 멀리 이사하게 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인맥도 없는 곳에서 사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참기 힘들겠지만 월급으로는 좋을 거예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혼자 사업을 운영하는 엄격한 친척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구부러진 뿌리를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보상금은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양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이사하기 전에 시어머니가 울면서 미워하셨는데 그건 제 잘못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남의 돈에 의지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는 정직하게 살겠다고 다짐했다. 어떻게 지내세요? 글쎄요. 우리는 좀 받았지만 엄마는 더 많이 받았어요. 그 얘기 또 하는 거야. 돈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돈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면 내가 다음 사람이 될 거예요. 관리를 해야 하니까 제대로 해야죠. 야. 여기에 예언을 써서 유산을 모두 내 아들 케니치에게 물려주세요. 내가 너에게 줄계전액을 줄 리가 없다고 혼났더니 비슷하다며 웃었다. 내 아들이 이러면 계속 아플 수가 없어요. 어느 날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날은 아침부터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키푸톤에서 일어난 순간부터 피곤하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나이도 많고 몸이 안 좋은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서 특별히 병원에 가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은 오랜만에 손자를 만나는 날이라 병원에 갈 시간도 없었습니다. 예.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을 피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고 방을 청소하고 차를 끓였습니다. 에 대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10분쯤 뒤에 손자가 올 텐데 그때 나는 극도로 어지러움을 느꼈다. 주위의 모든 것이 뱅글뱅글 돌았고 나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어 그 자리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여전히 시야가 빙빙 도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몸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았을 때 조용히 병원에 갔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했을 땐 이미 늦었어. 도움을 청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전화하지 않는 경우 유선 전화는 캐비닛 위에 있거나 서 있습니다. 올라가는 건 불가능해요. 휴대폰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인터콤이 울렸다. 분명 손자가 왔을 텐데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싶었지만 할 수 있는 건 숨만 헐떡이는 것뿐이었다. 아니요. 절망감을 느끼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내 손자가 중보키를 가지고 온 것 같아서 혹시라도 중보키를 그에게 줘서 다행입니다. 조음 손자는 거실로 들어와 내가 바닥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눈과 입이 커졌다.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손자가 나에게 달려와 무슨 일이야? 라고 소리친다. 걱정하는 손자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도감을 느꼈다. 나는 구원받았고 그때 마침내 의식을 놓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알게 된 것은 제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내 손자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직원의 설명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나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나이 때문에 의사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했습니다. 나는 바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 별일 아니어서 다행이구나라고 항상 나와 함께 있어준 손자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만화짱저희를 찾아오셨는데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건강하다면요. 괜찮아.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병실 문이 열렸다. 엄마, 괜찮아요. 만화한테 입원할 거냐고 물어봐서 날아왔어요. 숨을 헐떡이며 병실로 뛰어든 것은 바로 내 딸 마삼이었다. 그는 양손에 여러
개의 종이 봉지를 들고 있습니다. 미안 마사미도 일 중이니까 혹시라도 병원에 입원하라고 했잖아. 내가 그렇게 말하자 딸은 심호흡을 하고 근처의 파이프 의자에 앉았다. 적용됨 괜찮긴 한데 아직도 엄마가 걱정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같이 살자. 만약 오늘 같은 일이 생긴다면 우리 둘이 함께 사는 것이 더 안전할 텐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딸이 나와 눈을 마주치려고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네, 한동안 동거하자는 얘기가 있었어요. 혼자 사는 것은 노인들에게 위험이 높기 때문에 환영할 만한 제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마주는 타쿠, 분위기를 읽을 수가 없어. 만약 내가 죽는다면 앞서 말했듯이 그러기 전에 귀하의 전 재산을 나에게 넘겨준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내 심장박동은 점점 더 커지고 빨라졌다. 이제 아들이 빨리 나가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많이 해야 합니까? 내 아들인데도 너무 한심하네요. 슬픔과 고통에 울고 싶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침묵하자 아들은 코웃음을 쳤다. 불쾌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기를 해소하려는 듯 아들의 아내는 그는 웃으며 들고 있던 종이봉투를 나에게 건넸다. 엄마, 이건 당신을 위한 선물이에요. 시간을 갖고 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당신 아내가 여전히 착해서 다행이에요. 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고 최선을 다해 웃으려고 노력한다. 나는 제대로 웃을 수 있을까? 아내에게서 종이봉투를 빼앗으려고 했더니 종이봉투가 아내의 손에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미안해요. 떨어진 종이봉투의 내용물을 본 순간 제 이름은 나오코이고 올해로 80세가 됩니다. 5년 전까지는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나는 그가 병으로 죽은 이후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깊은 슬픔과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는 큰 고민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장기 직장을 그만두고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 이후에는 임대소득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물려받아 임대소득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딸이 우리 집 근처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긴급 상황에서 그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50세인 딸 마사미는 나를 걱정했습니다. 게다가 딸이자 손자인 20대 마나가 가끔 그녀의 집에 와서 그녀를 확인하기도 한다. 있다 이렇게 좋은 가족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싶어요. 하지만 좀 어렵다. 나에게는 케니치라는 아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케니치와 마사미는 쌍둥이 형제지만 코웃음을 쳤다. 분위기가 안 좋아요. 이를 해소하려는 듯 아들의 아내가 들고 있던 종이 가방을 나에게 건넸다. 했어 엄마. 이건 당신을 위한 선물이에요. 천천히 시간을 가져주세요. 내가 아내에게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했을 때 그것은 아내의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이런 일을 했고 아들이 그 자리에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봐요. 조심하세요. 글쎄, 내 것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아들은 시간을 내어 위로의 선물을 집어내 침대 위에 올려놓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위에 배치 그리고는 집에 간다고만 말하고 병실을 나갔다. 왠지 표지가 그리워졌어.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고 병원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집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 간호사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다들 그런 말을 하더군요. 돌아왔어.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어떤 방법으로든 도와드리겠습니다. 치료를 너무 잘해주셔서 특별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지만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상자 티슈가 거의 다 떨어질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잡담 중에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간호사들은 놀라울 정도로 감동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죄송하지만 긴급 상황이라면 드릴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생필품을 도와드려야 합니다. 내가 할게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히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내일 손자가 오니까 그때 물어볼게요. 간호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갔다. 자, 오늘은 뭘 할까요? 내 손자는 저녁에 다시 나를 찾아올 것이다. 아무래도 그때까지는 아무 계획도 없는 것 같다. 큰 방에서는 대화할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개인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날 시력도 좋아졌고 집중력도 오래 지속되어서 평소보다 더 많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곧 손자가 올 것 같았다. 그날 시력도 좋아졌고 집중력도 오래 지속되어서 평소보다 더 많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병실 문을 가볍게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대답했다. 천천히 문이 열리고 방문객의 얼굴이 보입니다. 제 아들입니다. 오늘은 혼자 오신 것 같군요. 또 뭔가 불쾌한 말을 듣게 될 거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지만 내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다.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봐. 이거 죽을 것 같지 않아? 아들이 나에게 건네준 것은 티슈 5개가 서로 연결된 상자였다. 티슈가 죽을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나요? 내가 질문을 하면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한다. 그냥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계속 말을 하더군요. 나는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폐를 많이 끼쳤지만 앞으로는 부모님에게 효도하겠습니다. 지난번의 까칠한 태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남자다. 그가 여기 왔을 때 마침내 이해한 것 같아요. 나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 후 몇 년 만에 아들과 잡담을 나눴습니다. 부담감도 많았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차분한 연애를 하고 싶다. 그러자 아들은 다시 나를 만나러 오겠다고 하고 떠났습니다. 약 2시간 후에 손자가 도착했습니다. 얼마 전 아들과 나눈 이야기를 손자에게 말해줬습니다. 그 모습에 조금 주름이 졌습니다. 그 사람이 부모님에게 효도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어제 때문에 그곳에 도착했을 때 손자는 들고 있던 과자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손자는 파이프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러다가 쳐다보면서 이게 뭐야? 그의 손에는 접착 테이프가 붙어있는 열쇠고리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입원했던 환자의 것인지 궁금합니다. 나와 손자는 그것을 뚫어지게 쳐다본다. 그러자 손자는 뭔가 깨달은 듯 눈을 떴다. 그러다가 갑자기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열쇠고리에 걸었습니다. 말아 올리다 그런 다음 그는 그것을 병실 벽에 부착된 선반에 던졌습니다. 나는 그 갑작스러운 신비한 행동에 너무 놀라서 소리를 내지 못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던 걸까요? 손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어쩌면 당신은 머리가 길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에 숨이 막혔다. 등이 너무 차가워서 즉시 어깨에 팔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요. 열쇠고리 같은 건 전혀 없나요? 얼마 전 인터넷에서 요즘 다양한 종류의 긴 머리가 많이 나오는 걸 봤어요. 앞서 찾은 것과 비슷한 장기 머리 이미지도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더욱 겁이 났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넣었는지 궁금합니다. 손자는 내가 하는 말을 꺼리는 듯하다가 말을 시작했다. 사실 어제 케니치 삼촌한테서 전화가 왔어. 할머니에게 명세서를 써달라고 부탁하거나 유산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세요. 아니면 그래서 오랫동안 방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얼마 전 아들이 집에 왔을 때가 생각났다. 그런데 내 아들은 티슈 상자가 부족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가 갑자기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한 이유는 이미 명확했다. 내가 침묵하는 것을 본 손자는 내 귀에 얼굴을 갖다 대고 나에게 속삭였다. 나는 동의한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손자는 찬장에 넣어두었던 헤드백을 꺼냈고 손수건과 수건도 꺼냈습니다. 그러면 나는 있는 힘껏 큰 소리로 말했다. 사실 저는 이미 성명서를 작성했습니다. 서면 진술서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뒤 산꼭대기에 묻혀 있어요. 누구도 함부로 조작할 수 없도록 말이죠. 정말 더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 웃음. 네, 상속 총액은 10억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손자와 나는 우리의 상속 재산에 관해 은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눈 뒤 손자는 집으로 돌아갔다. 이제 요시랑 쿄랑 같이 갈까? 다음 날, 나 외에는 아무도 없었던 병실의 문이 활짝 열렸다.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멍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 사람의 얼굴은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고 조금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쟁이. 그 사람은 눈을 크게 뜨고 소리쳤다. 그리고 어슬렁거리며 병실로 들어가면서 그는 또 같은 식으로 그녀를 속였다고 소리쳤다. 꿰뚫는 분노에 그녀를 붙잡을 것 같은 사람은 바로 아들의 아내였다.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의 아들이죠. 그는 또한 진흙투성이의 얼굴을 가지고 있으며 분노합니다. 유이의 책이 뒷산에 묻혀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걸 다시 쓰면 10억 달러 유산은 내 것이 될 텐데 밤새도록 파도 못 찾을 것 같았다. 아니요, 무슨 일이야? 결국 나타난 게 틀림없어. 너무 한심해. 뒷산에 중요한 유언장을 묻어둘 리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10억의 유산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잠시 생각해보면 이는 분명합니다. 내 말은 아들과 아내를 더욱 뜨거워지게 만들었다.
아들이 발을 구르며 소리를 지른다. 나는 나비입니다. 나는 마사미보다 더 많은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다. 내 아들의 아내도 이를 이용하여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애초에 당신처럼 짝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괜찮나요? 해당 아파트를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것을 살펴보시면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 미친 주장과 터무니없는 주장에 깜짝 놀라 말문이 막혔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간호사에게 전화를 걸조아 죄송합니다. 간호사님, 여기 이상한 사람들이 있으니 경비원을 불러주세요. 그 다음은 빨랐다. 분명히 내 아들들은 진흙투성이 외모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거부당했습니다. 부다가이를 악물고 스스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병원에서 너희 둘을 찾고 있던 것 같더라. 간호사 통화가 끊어지는 타이밍에 남자 간호사와 든든한 경비원이 병실에 들이닥쳤다. 당연히 두 사람은 진흙으로 뒤덮인 랩을 달리며 저항한다. 버시와 ITO는 다른 세력에 의해 쉽게 체포되었습니다. 나는 어딘가로 끌려갔습니다. 저는 사건 다음날 드디어 퇴원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내 아들과 아들의 아내는 늙은 여자가 되어 빚을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해 최대한 많은 것을 물려받고 싶다. 그는 서면 진술을 찾아서 다시 쓰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아들과 아들의 아내는 사이가 좁아진 것 같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적도 없지만 제가 병원에서 소란을 일으킨 사실이 직장에서 발견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처벌로 그는 정보 직위로 강등되었습니다. 이기적이고 자랑스러운 내 아들, 그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사표를 냈다. 현재 그는 데이호텔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동네 사람들은 아들의 아내도 소란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뒤통수를 맞으며 살게 된 것 같습니다. 이사할 자금이 없어서 굴욕을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상속을 얻으려는 나의 계획은 날아가고 있습니다. 아들과 아들의 아내가 크게 싸우다가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친아들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성이 부족해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했다면 우리 집에 들여보내줄 생각입니다. 그날이 우리 둘 모두에게 빨리 오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그 사이에 나는 딸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제 딸은 이 사건이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 사람과 함께 살기로 했어요. 믿을 수 있는 업체에 아파트를 맡기고 딸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손자는 이미 혼자 살고 있어서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가끔 나타나는 딸의 남편도 아주 좋은 사람